투자 받은 거 다 쓰고 생명 유지하는 상태. 내가 보기에는 그 전재환이라는 사람이 이전에도 다른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좀 시대를 거스르는 것 같아요. 싸이월드를 다시 구현할 거였으면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게 개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추억에라도 와서 보게. 근데 뭔 말도 안 되게 개편해놓고는 써라 그러면 추억 때문에 쓰나. 복고풍으로 추억으로 가면 예전처럼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귀해야 되는 거예요. 미니 홈피처럼. 근데 그걸 좀 더 세련되게 할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된 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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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면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캡처, 반디캠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 24시간 365일 이메일 newco.in@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하신 뒤 사건의 개요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였습니다. 뉴스각이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코 아니라고. 아이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오늘 방송의 왕국은 쉽니다. 자, 내일이 지노렌 버핏 규탄 2차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일단 오늘 팩트체크 하기 전에 내일 집회 개요 설명해드리고 참가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수 이 100명방보다 네, 호응이 없는 유신쇼 큰일입니다. 자, 시작하죠. 네, 오늘은 아주 힘이 없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일들만 처리하고 와서 시청자들 대부분 방송만 더 해달라 하는 분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 여성 성폭력 가해자보다 더 시청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방송은 매일 꼬박꼬박 보는 것 같은데 관심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참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일단 내일 개요 그 집회의 내용 설명해드리고 공지사항 올려드렸는데 확인하신 분들은 확인하겠는데 공지사항이 없는 분들 부분. 일단 내일 집회는 부천시 휘트니스 헬스프라자 앞에서 집결을 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뉴커 홈페이지 방송 편성 게시판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직선으로 100m 앞에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질서 유지와 평화적인 집회에 주최자의 요청을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집회를 방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뭐 얼굴을 가리실 분들은 선글라스나 마스크 그리고 또 돗자리 같은 거 준비하고 날씨가 어떨지 모르니까 외투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너무 이렇게 뭐 쌀쌀할 수도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저번엔 좀 바람이 불었어요. 자, 그리고 뭐 자세한 문의는 카카오톡의 유신시오 단톡방에서 하시고 주차는 헬스프라자 근처에 많다고 하니까 주차하시고 지노랜 버핏 집은 가까워서 도보로 갔다가 올 예정이니까 그 방송 편성 게시판에 그 헬스프라자 주변 주차장 정보 링크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한 집회고 욕설, 비방, 폭력 등 불법 행위는 안 됩니다. 체포당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개요는 설명을 해드렸고 내일 일정은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헬스프라자 중심으로 2차 집회도 진행이 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노랜 버핏이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도 없고 계속해서 악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 플랜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지노랜 버핏 집 앞에서 더 긴 시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헬스프라자 앞에 집결을 해서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낮 12시부터 2시까지는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야외 평화 토론회 이 지노랜 버핏에 대한 규탄과 그 다음에 그를 후원하는 지금도 보면 저희 방보다 더 후원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런 상황이고 저희 적들이 후원을 하든 뭐 모르는 사람들이 후원을 하든 그래서 토론회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할 예정이고 2시쯤에 이동을 할 겁니다. 그 도보로 가까우니까 이동을 해서 지노랜 버핏 그 집 앞 근처까지 가서 그 지노랜 버핏 사는 곳 옆에 우리 해장국이 있어요. 우리 해장국에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식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 1시 한 50분에 이동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거리니. 그래서 이동을 해서 좀 늦은 점심을 먹고 그래서 그 옆에 우리 해장국을 좀 팔아드리고 앞에서 이제 저희가 집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2시 이후부터 2시 이후부터 5시까지 홍디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5시까지 원래 1시간 하기로 했었는데 3시간 동안 지노랜 버핏 앞에 집 앞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5시에 헬스프라자 앞으로 이동을 해서 마무리 집회한 다음에 해산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일정은 그렇게 되고 오실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은 저 갑니다라고 미리 카톡이라도 카톡이나 문자라도 좀 남겨주세요. 왜 말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오실 거면 사전에 왜냐면 좀 대비를 하게 그래서 집회에 제가 아는 분들 그 제 카톡이나 이거 아시는 분들은 사전에 좀 얘기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러더라. 더 말을 안 하더라. 온다고. 왜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실 분들은 단톡방에다가 미리 얘기하셔도 되고 저 갑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맞춰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모르시더라도 그 단톡방 검색에서 유신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거기서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도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평일이라서 그렇게 참여자 숫자를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비웠고 뭐 여성 성폭력 가해자보다 후원을 못 받는 방송인데 자숙해야죠.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좀 초췌하게 자숙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 성폭력 가해자나 100명도 안 되는 막장 방송보다 못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자숙하는 마음으로 좀 조용히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회 집회는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3회 집회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고민을 또 해봤는데 만약에 3회 집회를 하면 3회 집회는 아마 진오렌 버핏 집 앞에서만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어차피 계획은 제가 세우는 거니까 자, 아무튼 앞으로는 스스로를 좀 낮추고 창피한 줄 알고 소극적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가 많이 죽어서. 자, 그래서 내일 집회에 오실 분들은 현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낮 12시에 헬스프라자로 오시면 되겠고, 아이구야 헤릿 노에스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평일이라 힘드네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그러해서 오실 분들은 꼭 오시고 반차라도 내고 오시면 됩니다. 이런 중요한, 저는 모든 걸 걸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 해장국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산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거의 10개월째 이어왔던 이 진오렌 버핏 전쟁에 아주 큰 산을 하나 넘었고요.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하나씩 치우고 있는데, 네, 아무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프 더 레코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상당히 중요한 증언을 확보를 했고 그 증언이 아주 소중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또 도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뭐 그건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하여튼 오늘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바빴다. 상당히 바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 관련된 것 제가 깜빡 잊어버려 가지고 처리를 못 해 가지고 그것도 처리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또 결정이 마무리가 됐고 하여튼 뭐 그건 긍정적인 거니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습적으로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적들 악플러들이 아주 뭐 축제 분위기였다고 해요. 유신이 최근에 후원도 못 받고 망했다고. 9월달 대비 몰락한 건 사실입니다. 망할 정도는 아니고 제가 그냥 소심하게 살라고요. 주제를 알고 너무 주제를 모르고 깝친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게 막 기획을 해가지고 자, 앞으로는 뭔가 기획할 때 자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덕자 얘기하기 전에 협박범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신 협박범에 대한 소송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뭐 고향에 가서 막 사진을 찍어서 협박 그 메일을 보내요. 그리고 뭐 정읍쇼라고 안티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협박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러고 있는데 뭐 진오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슨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렸더라고요. 유신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방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고 지금 뭐 양주산 반달곰도 없고 뭐 이도명 사장님의 음악방도 없고 예전에 그 김웅용 감독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이도명 음악방도 없고 양주산 반달곰도 없고 진오렌 버핏은 화면 차단이고 그래서 유신 악플러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익명으로 뭐 단톡방에서 열심히 놀고 있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놀 데가 없어요. 이제 뭐 이 전쟁은 끝으로 가고 있고요. 아마 11월 달쯤에는 최종 전쟁에서의 승리 선언을 10개월 동안 끌어온 전쟁의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는 그 지긋지긋하다는 이제 진오렌 버핏 전쟁의 말미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소송이나 이런 거 진행하는 거는 뭐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 전쟁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협박범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몰래 고향에서 사진 찍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도 아마 조만간 잡힐 것 같고 그 사주한 사람도 아주 가까이 접근을 했습니다. 가까이 근접하게. 그래서 유신 협박범들이 뭐 날뛰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전쟁의 잔당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진오랜 버핏도 그들과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이도명 음악방은 접었고, 양주산 반달곰도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성진유, 자기 파트너인 성진유가 전직 경찰관이 아니고 아내가 현직 경찰 간부가 아니라는 건 아마 치명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회복할 수가 없죠. 뭐 핵폭탄이 나타나도 누가 나타나도 카바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치명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파트너를 삼을 때는 신중하게 삼아야 됩니다. 전직 경찰관이 맞는지, 아내가 현직 경찰관이 간부가 맞는지, 어쩐지 성진유가 얘기하는데 많이 달라요. 법을 잘하는 것 같. 나보고 모른다고 하는데 너무나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 성진유가. 그래서 의심만 했었지 나중에 확인하고 나니까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3개월 전에 변호사를 돈 주고 선임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 소송에 개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어마어마한 배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싸움에, 그러니까 제가 그 세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력을 뭐라고 부를까요? G라고 할까요? 잠깐만요. 세력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한번 지금 계속 써야 되니까. 자, 명칭을 뭘 P로 해야 되겠네. P. 세력 P. 자, 그 세력 P 세력이 이 전쟁에 참전한 때가, 제가 이제 취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4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 P들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한 시기가 4월 말입니다. 4월 말에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소속원에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움찔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강원도에 있다가 대구로 넘어가신 분이에요. 네. 자, 이 사건에 개입한 시기가 제가 취재한 바로는 4월 말부터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원래 강원도에 있다가 대구로 넘어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현 정권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신의 이런 그 방송, 특히 시사적인 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불만을 유신에게 화풀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본인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의, 제가 일단 추적한 바로는 그 사람의 직업까지, 뭐 본인은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 거기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 지노렌 버핏 뭉크와 샤갈 그 성추행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 단체가, 제가 단체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성폭력 단체는 사이버 성폭력 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차했죠. 그래서 새로운 그 단체를, 오프라인 성폭력 관련된 단체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그러니까 시작이 발단이 했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그 사건은 공원에서,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단체에 이렇게 알려드리고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안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쪽에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저도 여러 루트로 하고 있는데 내일 집회할 때도 전화해서 항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는 앞에서 그 상위 관청에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이 경찰청도 감사실이 있거든요. 경찰청이나 아니면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인가요? 이런 곳의 상위 기관에, 뭐 경찰서에 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그냥 한편이라서, 똑같은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왜 이 그 뭉크와 샤갈림 이 성추행 소송 사건이 늦어진지를 알고 있어요. 들은 바가 있어서 증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방송에서 밝히면 그 제보자분께 피해가 있을까봐 말씀 못 드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이게 늦춰진 데에는 그럴 만한 그 일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고, 그래서 이거는 공론화를 시켜야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지금 담당 그 부천 어미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에서 사실상, 예전에도 한번 제가 다른 사건으로 한번 갔었는데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계가 맞는지, 저는 뉴스나 이런 보도에 따라서 여성 청소년계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되고 빨리 움직인다고 들었는데, 부천 어미서 여청계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뭔가 그냥 한직에 밀려난 느낌? 수사관들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관계자하고도 밖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미온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부천의 경찰서와 검찰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짜로. 수사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미온적이에요. 그냥 뭐 급한 게 없어요. 그 간 사람만 급하지, 거기에 있는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은 급한 게 없어요. 내가 받은 느낌이에요. 그때도 그 뭉크와 샤갈림 그 제가 이제 자료 정리해서 도와드리고 하는데, 뭐 아무런 급한 게 없어요. 그냥 느그적 어그적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수사권 그 경찰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수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 지금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 초에 2차례 그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도 수사 진행 상황이 지금 안 나와요. 지금 고소인이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담당 수사관님이 너무나 여유가 있어 보인다. 너무나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참 심각한 부분이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참 씁쓸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려서 일단 뭉크와 샤갈 공원 성추행 소송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시민단체 그 센터 새로운 데 연결을 해드렸으니까 그쪽에 연결하면 아마
오프라인 쪽에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 소개해 준 곳은 사이버 쪽이라서 그쪽에서 상담을 장시간 했는데 근데 사이버 쪽도 폭력을 당하긴 했죠. 폭로하고 막 그러면서 2차 막 그 여성으로 듣기 힘든 그런 말을 하고 그거는 이제 사이버 성폭력 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이제 오프라인 공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런 오프라인 그 성폭력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그 뭉크와 샤갈님이 하여튼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하여튼 또 그런 사정이 있어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계속 그 고향의 어머니를 인질로 협박을 당하고 있고 여성 성폭력 가해자보다 더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가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BJ 덕자와 턱형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나서셨어요. 근데 이런 사건에 가족들이 나서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BJ와 소속사의 사건에서 부모가 나서는 거는 상당히 피해야 됩니다. 감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자식 편이죠. 그래서 객관적일 수가 없고 감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하는 게 현명한 건데 이미 뭐 정배우가 누군지를 모르고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회사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통보받았는데 황당하다. 이런 일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먼저 그 법적인 자문을 받고 방송에서 공개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뭐 아프리카 TV 측에서 뭐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 BJ 덕자는 아프리카 TV 파트너 BJ가 아니에요. 소속 BJ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에요, 그냥 이용자예요. 근데 아프리카 TV에서 법적인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소속사 들어가서 인기가 많으니까 아프리카 TV에서 파트너 BJ 계약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전에 로이조 그 쿠티비 G 엔터테인먼트 이중 계약 논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받을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론화하기 전에 일단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방송을 할 때 변호사랑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이 문제가 없는 선에서 지금 이런 분쟁이 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업데이트를 못한다. 이 점 양해 바라고 응원 바란다. 최선을 다해서 소속사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나 소속사에서 억울해요. 그 어머니 나서가지고 상대방 유튜버가 어떤 평을 받는지도 모르고 가서 통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한글로 써있는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 못한 것도 문제지만 대응 자체가 너무나 아마추어적이라는 거죠. 자, 덕자는 회사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도 없다. 덕자 계약서 안 보고 사인했다. 아이고 어머니. 자, 요거는 이제 커뮤니티에 정리된 내용인데 아니 계약서를 안 보고 사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까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계약서 성인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미성년자의 경우 아니면 심신미약의 경우 술에 만취했다든가 약에 취했다든가 뭐 그런 상태 심신미약 아니면 판단 능력이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 협박에 의해서 강요 협박에 의해서 작성한 경우 이게 아닌 이상 성인이 한글 계약서를 보는데 계약서를 안 보고 사인했다. 그거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무슨 에어컨 청소할 때도 보고 상태 보고 얼마 들어요? 얼마요? 하고 이제 구두로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하물며 자기의 인터넷 방송에 그 중요한 생명이 담긴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를 안 봤다? 이거 저는 커뮤니티에 요약된 부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 관련 중요한 부분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줬다. 계약서에 써 있는데 뭘 설명을 해줘? 계약서를 안 보니까 문제죠. 계약서에 다 써 있잖아요, 내용이. 예.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인데 그걸 뭘 설명을 해요? 한글로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뭐 학교에서 무슨 입시 설명회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니 계약서는 종이 조각일 뿐이다 라고 답변을 2번이나 들음. 서영관 이완도 계약서는 종이일 뿐이다. 단순 글일 뿐이다. 이런 말을 계약 시 들었다고 함. 그걸 두고 말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어요. 계약서 작성할 때는 본인이 성인으로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야 계약서 이거 글자일 뿐이야. 아무 소용없어.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뭔 소리예요. 그게 누군가 개인과 회사가 소속 계약을 한다는 거는 성인 그 사람 그 소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거라고. 근데 그 얘기 들었고 야 뭐 우리 친한데 뭐 이거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판사가 물을 거예요. 아니 중요한 계약서인데 그거를 상대방이 글자일 뿐이라고 해서 그렇게 인식하는 게 상식적이냐고 물어볼 거예요. 판사가. 만약에 재판으로 가면. 왜냐하면 판사는 상식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아니 상대방이 그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자기 BJ로서 유튜브로서 중요한 계약인데 그거를 제대로 안 살펴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미성년자도 아닌데 그걸 누가 설명을 해주냐. 한글로 써 있는데. 꼼꼼히 살펴봐야 될 의무는 본인에게 있다. 강요나 협박이 아닌 이상은. 자, 그리고 편집자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덕자가 이전부터 쓰던 편집자와 계속 하고 싶다고 하니 그럼 네가 월급을 주라고 했다고 함. 아니 소속 계약을 하는데 본인이 개인 활동할 때 편집했던 사람을 고용해 달라는 건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회사에 편집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줄 사람이 없으면. 근데 덕자가 나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일해도 되냐? 근데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네가 그걸 부담을 해야 된다. 어렵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이 5대5로 하니까 편집자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그 조항을 넣으면 돼요. 근데 저 원래 편집하는 애가 있어서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그걸 부담을 해야 된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만약에 그게 부담이 될 거라는 건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대5로 수익을 배분하는데 그 편집자의 비용이 적지 않을 거 아니야. 본인이 운영해봤으니까. 그러면 이걸 부담을 회사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계약 작성 할 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전부터 편집자를 같이 계속 일하고 싶다. 좀 정들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직원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컨트롤하기가. 그러면 본인이 써라. 그걸 원하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현재까지 덕자가 자기 수익에서 편집자 3명 월급을 주던 상황이었다고 함. 본인이 동의를 했으니까. 애초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5대5면 7대3도 아니고 5대5면 상대방 그 회사한테 편집자 그 비용을 부담하자 아니면 반반 부담하자. 당연히 요청을 했겠죠. 저라면. 근데 나하고 친한 계속 했던 사람 계속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럼 회사에서 고용하라는 얘기예요? 회사에서 그 덕자랑 일했던 사람을 고용하라는 얘기. 그리고 편집자가 3명이에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아니 구독자가 저보다는 많아요. 근데 아니 본인 농촌 생활을 하는 영상을 뭔 3명씩이나 필요해요. 이거는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는 거죠. 3명이나 쓴다는 게. 솔직히 본인이 최근에 뜨긴 했지만 본인의 네임밸류에서는 한 명만 써도 충분해요. 차라리 그 한 명을 좀 더 챙겨주는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채널도 그래요. 차라리 전업으로 이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 한 사람한테 좀 더 주더라도
뭔 3명씩이나 써요. 편집자를. 과욕이다. 좀 이상해서 물어보니 다들 그렇게 한다는 답변만 돌아옴. 계약하고 이때까지 회사에서 지원받은 거, 덕자 불 피우는 데 쓰라고 성냥 한 갑, 휴대폰 있다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집까지 찾아와서 주고 갔다고 함. 컨텐츠에 쓰라고 대나무 4m. 회사에 요청하면 적극 도와준다 해서 30만 구독자 이벤트하게 지원 좀 해달랬더니 덕자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함. 그래서 이번 사건이 시작됨. 자, 회사에 30만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하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했다. 이미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진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유튜브 채널은 회사의 소유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유튜버 덕자와 BJ 덕자와 회사의 관계가 원만했다면 당연히 회사에서 먼저 나서서 이벤트를 해줬을 겁니다. 그 전부터 조짐이 안 보였기 때문에 뭔가 사이 간에 뭔가 괴리가 생겼겠죠. 제가 보기에는 BJ 덕자 방송을 뭐 여러 차례 모니터링을 했지만 사회성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더라고요.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생활이라든가 뭐 직장생활이라든가 영리적인 활동이라든가 상업적인 활동이라든가 그런 사회성. 그러니까 BJ나 유튜버가 소속사에 가면 회사 담당자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원만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원만하게 하면 그 회사 소유의 유튜버 그 이벤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가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BJ 덕자는 계약서를 안 봤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억지고 분명히 계약서는 유튜브 계정은 회사 거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30만이 달성을 했어. 그러면 이거 자기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내 계정 30만 넘었는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로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회사 소유라면. 그쵸? 그러니까 30만이든 40만이든 그 계정이 회사 거면 본인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하고 싶으면 대표님 저 뭐 아니면 팀장님 저 30만 됐는데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뭐 저도 좀 선물 준비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했어야지. 근데 지금 이 BJ 덕자가 방송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한 맥락을 보면 그건 자기 거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정은 회사 거라고 계약서에 써 있는데 본인은 자기 거야. 이완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에 그 계정이 회사 거면 본인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저도 예전에 노는 대학 그 게임한국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 계정이 있었어요. 그 회사 거예요. 우리가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활동해도 키워도 그 계정은 회사 거라고. 그렇잖아요. 계약서를 안 보고 사인했다면 본인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 누가 그랬든지 간에 이건 뭐 문자일 뿐이다. 그거 상관할 필요 없어요. 본인의 계약인데. 본인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그걸 나는 안 봤다. 그쪽 회사 사람이 이거는 문자일 뿐이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어린애예요? 어린애냐고. 내가 왜 BJ 책임을 강조하냐면 계약서 쓸 때 계약서를 살펴보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본인의 운명이 달린 계약서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야, 이게 문자일 뿐이니까 사인해. 예, 알겠습니다. 뭐야 이게? 계약서를 인제해서 읽어봤다는 게 뭔 얘기?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BJ 덕자의 편을 들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그 방송 인생이 달린 계약서를 허투루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너무 아무 고민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중요한 자기의 방송의 인생이 달린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기 유튜버로서, BJ로서,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이 달린 계약서에 회사에 들어간다는 거는 본인의 영상의 저작, 본인이 방송한 영상이나 컨텐츠의 저작권이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그 소중한 계약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파악도 안 하고 상대방이 설명 안 해줬다고 얘기하는 거는 얼마나 그게 BJ로서 자기 방송 인생을 정말 대책 없이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화가 나요. 저는 뭐 내가 백상현 기자가 그 BJ 팬이라고 해서 제가 막 그 비판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너무 화가 나요. 자신의 방송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보고, 이제 여기랑 계약하면 인기 있고 돈 더 벌겠, 이런 생각인가요? 진짜 제가 22년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일확천금을 생각하고 다 해요. 그리고 저작권 해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속사랑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계약을 한다는 게 정말 저는 화가 나요. 다른 걸 떠나서 그 계약서의 내용을 회사에서 제대로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2차적인 문제고, 자기가 계약서도 안 읽어봐 놓고는 불공정 계약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책임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BJ가,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방송 인생을 가지고 도박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기의 방송 인생을 가지고 도박하지 마세요. 아니, 어떤 BJ가 계약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에 사인을 합니까? 그래 놓고는 자기 나 억울해요, 힘들어요. 성인이면 본인의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약서 작성 당시에 너무 저는 이제 들떠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고, 다만 회사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회사와 잘 이야기해서 풀고자 합니다. 이게 맞지. 갑자기 방송 켜가지고 나 유튜브 영상 업데이트 이제 못해요. 그러니까 팬들은 와, 턱형을 잡아라, 턱형 회사를 활활 뭐 어떻게 해버리자. 뭐예요 이게? 뭐하냐고. 내가 제일 싫은 게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감정에. 지금 우리가 무슨 대하 드라마 사극 찍어요? 뭐 하는 짓이야. 계약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계약서를 잘 못 봤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회사와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왜 못해요 성숙하게. 그래서 회사랑 얘기해보고, 뭐 어머니랑 가든 뭐 누구 대리인이랑 가든 변호사랑 가든 얘기해보고 수습책을 찾아보고, 서로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으면 계약 해지를 위한 협상을 하고. 근데 아무 답답없이 해가지고 나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채널도 회사 거라고 그러고 나 이제 못해요. 그럼 거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시청자들은 턱형을 잡아라, 회사의 갑질이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이완이 그랬다. 이완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완이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냐고. 경품 준다고 해놓고는 경품 안 주고 사기쳤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안 줬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게 이완이에요. 누가 누구를 무슨 증언을 서는 사람이 무슨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증인을 믿지, 이완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방법이 잘못됐다. 가족하고 상의하고 변호사님하고 계약서 들고 와서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한번 정해놓고 소속사 담당자 만나서 변호사랑 같이 만나든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정리가 되면 방송에서 발표를 했어야지. 내가 사회성이 결여됐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무슨 애가
부모한테 떼쓰는 것도 아니고 이 BJ 유튜브 개혁도 사회 계약인데 그걸 방송에 열어놓고는 떼쓴다고 그게 돼요? 한심한 일이에요.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거를 그래놓고는 또 그 어머니는 정배우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BJ 덕자가 방송에 켜서 자기 그냥 막 감성적인 호소하고 BJ 덕자 어머니가 정배우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법은 냉정해요. 나는 법정에 서봐서 하는데 법은 냉정하다고. 판사님 앞에서 감정에 호소하면 들어줄 것 같아요? 자기 애청자처럼? 뗐으면 통할 것 같아요? 자, 원고 계약서 확인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제가 그때 정말 그렇게 못했어요. 끝이야 그냥. 아니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를 확인을 안 했다는데 누가 그걸 이해를 해줘. 계약 때 계약에서 아니 그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고 미성년자도 아니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닌데 계약서를 모른다? 이제서야 읽어봤다? 이게 뭔 소리예요? 예? 이거는 봉창 뚫는 소리예요. 이걸 시청자들이나 팬이니까 팬도 가족이니까 위로하고 안타까우니까 편들어주는 거지. 법정에 서가지고 계약 소송해가지고 해봐요. 귀책 사유에 있어서.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BJ 덕자님도 안타깝고 덕자님의 어머니도 안타깝겠지만 정배우가 누군지를 모르고 정배우한테 전화해가지고 떡밥만 주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약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감정적인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 만나서 계약서 얘기하고 체크하셔서 법원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회사 관계자와 만나서 상의하고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지를 상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회사에서 가져가더라도 이제 인지도가 있잖아요. 덕자의 인지도가. 그러면 다시 뭐 과거에 그 개인 채널을 다시 활용하든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든 인지도가 있으니까. 지금 뭐 세아나 이왕 같은 경우에 노란 딱지 때문에 지금 그 채널 관두고 새로 만들어서 키우고 있잖아요. 이슈왕도 그렇고. 지금 노란 딱지 때문에 100만 몇십만 되는 유튜버들도 지금 다시 만들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버 채널 아까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명예훼손 소송까지 하게 되면 진짜 골치 아파요. 제가 뭐 소송에 맨날 휘말린 사람이잖아요. 골치 깨져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지금 편집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당장에 유튜브 채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 준다. 그 대신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이나 이렇게 받으면 내가 어느 정도 챙겨주겠다 해서 편집자 3명에서 1명 정도만 데리고 새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그리고 인지도가 있으니까 아마 아프리카 TV 쪽에서 파트너 BJ 계약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채널은 금방 큽니다. 그러면 채널은 금방 커요. 그러니까 그 30만짜리 미련 버리시고 그 30만 구독자 미련 버리시고 회사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명예훼손 소송하고 뭐 소송하면 골치 깨져요. 새 채널을 못 판다고요? 뭔 소리예요? 새 채널을 왜 못 파요? 새 채널을 왜 못 파? 저희 사자TV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몇 개인데.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채팅창에서 구걸 논쟁은 이따가 얘기를 해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저도 노딱 있어요. 노딱인 것도 있고 안 노딱인 것도 있고 모든 채널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AI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덕자 말씀을 드리고 12시가 넘어갔네요. 자 이제 나머지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 문건 오늘 그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법사위 국방위 국정감사였나요? 거기서 그 계엄령 박근혜 정권 때 그 탄핵 결정되기 이틀 전인가요? 하여튼 뭐 그 전에 황교안이 그 대통령 권한 대행할 때 계엄령 문건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가 됐어요. 지금 파문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조작됐다. 그래서 촛불 계엄령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여당 민주당 쪽에서나 정의당은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고 황교안 수사해야 된다. 한국당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가짜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문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제는 조국 전국에서 공수처 전국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이 촛불 계엄령 문건이 아주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썰만 있었어요. 썰만. 근데 실제적인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건이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 촛불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계엄령을 내리고 뒤집으려고 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거 정경심하고 상대가 안 되는 문제예요. 군부하고 국정원하고 그 다음에 다 개입이 된 거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 중에서도 관련된 자가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이 파장이 아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민주당 뭐 지금 보니까 정의당, 평화당, 대한정치 이쪽에서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 황교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지지율을 올린 건데 아마 떡락을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합니다. 자, 정경심 영장 철구래요. 한 열 몇 가지 혐의예요. 크게는 두 가지 혐의로 볼 수가 있는데 그 펀드 그리고 그 동양대 그 봉사 표창장 뭐 조작했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걸 쪼개 가지고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열 몇 개를 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결국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구체적인 진단서를 제출 안 했죠.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윤석열 검찰에서 계속 지금 수사 내용을 다 흘리고 있거든요. 흘러가고 있거든요. 누가 흘렸든지 간에. 그러니까 정경심 측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조국 동생 같은 경우에도 디스크라고 흘렸어요. 누가 흘렸겠어요? 수사기관에서 흘렸죠. 근데 알고 보니까 목이 아픈 거더라고요. 목이. 이 목이 아프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목이 아프면. 그래서 근데 검찰에 어디 아프다고 했더니 그걸 다 흘려가지고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정경심 교수도 똑같습니다.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흘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조국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다 가려서 제출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이거 언론 플레이 할 거라는 걸 알고 이제 뭐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적부심 한다고 하니까 저는 뭐 기각 100% 봅니다. 뭐 건강상을 떠나서 이거는 구속할 사유가 없어요. 그리고 증거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깨졌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때 정경심 교수가 뭐 데스크탑 그 본체를 들고 나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CCTV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데 그 정문으로 나가요. CCTV 있는지를 아는데. 아니 정경심 교수가 아무리 뭐 그런 거에 잘 모른다고 해도 그때 그 건물에 그 기숙사와 함께 붙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교수실이 거기서 그 앞으로 나가면 CCTV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들고 나가겠냐고. 그리고 자기 그 학교 조교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연락을 하고.
증인이나 그런 걸 목격자를 남기면 안 되는데 그 뒤에 그게 뒤에 창이 있대요. CCTV 없는 쪽에. 그럼 거기다가 던지면 돼요. 그리고 컴퓨터를 왜 남겨놔?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면 그냥 염산에 녹이던가 아니면 강에다가 던져야지. 컴퓨터를 왜 그대로 남겨놔요? 인멸하는데. 아니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는데 그때 그 뭐 축구부 학생들 다른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시간에 그것도 CCTV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거기로 들고 갔다가 다시 와요? 그리고 조교한테 전화해가지고 열쇠 안 가져왔으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해요? 아니 뒤에다가 던지면 되는데 CCTV 없는 뒤에다가 그냥 컴퓨터 던지고 그냥 박살나면 되는데 그걸 또 남겨놔. 조국 교수 그 집에 있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왜 다른 사람을 불러서 봐달라고 그래요? 그냥 박살내면 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그 이명박 정권 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민간이 사찰한 사실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파기한 줄 알아요? 그 뭐라고 하죠? 그 자력으로 완전히 초기화시켜 버렸어요. 파쇄하고. 아니 상식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면 그걸 안 보이는 데서 뚜려 패보면 돼요. 물에 담그든가. 물에 담그든가 아니면은 무슨 용액 갖다가 붓든가 식용유를 넣든가. 이정섭 씨한테 상해 컴퓨터를 망가뜨릴 때는 식용유를 부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하드만 빼가지고 그냥 물에 담그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들고 CCTV 앞에서 그게 증거인멸이야?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들고 갔다. 그 자료를 그 들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들고 가면 안 될 것 같다 하고 가지고 조교 시켜서 같이 다시 갖다 놓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학생들 관련된 자료인데 새 학기 준비하면서 학생들 관련된 서류를 집에 가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국이 하니까 그걸 들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학생들 정보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조교한테 어디에 갖다 놔라고 해가지고 지금 학교에 있답니다. 그 서류도. 그러니까 검찰이 모르겠어요 그거를? 검찰이 몰라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흘리질 않는 거예요. 그 학생들 관련된 자료 새 학기 준비하려고 들고 가려다가 정보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학생들 안 되겠다고 하고 조교한테 이거 갖다 놓으라고 해가지고 그 조교가 그대로 학교에다가 갖다 놔가지고 지금도 있대요. 도대체 뭐가 증거인멸이고 무슨 자료를 폐기하고 진짜 웃겨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경심 영장 청구 100% 기각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자, 최근 군 의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클린유 씨가 고발을 했고 서초경찰서에 배정이 됐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조사 일정인데 그날 다른 일정이 겹쳤어요. 그래서 다음 주로 일단 옮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윤수리 키스 사건은 지금 강남경찰서에 배정이 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내가 연락을 해야 되나? 자, 연락이 언젠간 오겠죠. 급하면 연락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최근 군 의혹 사건도 끝까지 할 것이고 이 최근 군 의혹 사건 된 집회도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미대사관에 대학생들이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7명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3명이 구속되고 4명이 안 됐어요. 이런 위험한 짓은 이제 할 때가 아닙니다. 외교시설에 무단으로 담 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앞에서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게 낫고 그런다고 해서 트럼프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꼬투리 잡지. 제발 국가에 외교에 실익이 안 되는 짓거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열정은 알겠는데 그 열정을 합법적으로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BJ 찬이 전 여자친구 상해 사건으로 지금 현재 뭐 수배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자기 유튜브 채널이랑 SNS 채널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도피를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자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마약 함께 투게더한 남자 BJ들과 그 일당도 빨리 불어서 그 마약
BJ들을 빨리 감옥으로 보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독박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BJ 마약 BJ 이런 걸 불면 우리나라는 플리바겐이 뭐 이렇게 법에 없지만 감안을 해요. 수사기관에서. 법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행각을 했던 BJ들 다 불어서 부세요! 불어! 다 불고 그 양형에 좀 가만히,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할 때나 재판부에서 판결할 때도 가만히 되거든. 그런 불법적인 사안을 그 진술한 거에 대해서는. 자, 일본 불매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어떻게든 기어서 살아남으려고 했으나 뭐 유니클로 사장이 뭐 아베 총리를 비판하기도 하고 막 생쇼를 했는데 결국은 유니클로 코리아에서 자폭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유니클로 광고에는 없는 내용을 한국에서만 자막을 넣었다가 몇십 년 전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쪽으로 했다가 귀시화되기를 지금 맞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유니클로는 이제 헬클로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일본 불매 운동은 멈춰서는 안 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BJ 열매가 3개월 만에 복귀했는데 이 폭로 과거에 했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하루빨리 책임지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요즘 철구가 뒤룩뒤룩 살이 찌고 있습니다. 뭐 철구 팬들은 빨리 상근예비역 졸업하고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천고마비가 아니라 철구 마비. 철구는 살이 찐다. 말이 살이 쪄야 되는데 철구가 살이 찌고 있어요. 지금 아주 뭐 사진이 공개되고 있는데 아주 뭐 저번에 아무래도 필리핀 가서 군 복무 중 해외 원정 도박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긴 해요. 뭐 휴가 이틀인가 3일 제한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제재를 받았지만 아주 철구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솜방망이, 군대에서도 솜방망이, 아프리카 군프리카. 정말 좋으시겠어요? 네. 정말 철구 부럽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인 BJ 외질의 누님을 아내로 있고 이쁜 딸도 있고 아프리카 TV의 서수길 오너님이 무한 쉴드, 군프리카에서마저도 쉴드를 받고 있는 BJ 철구님 사랑합니다. 자, 이영애 누님. 버핏 밥 먹어? 또 이렇게 봐라. 또 미친 삐 이렇게 봐라. 삐삐삐 철거 살 좀 빼라. 삐삐삐. 아니 군생활하는데 이렇게 살쪘나? 살 좀 빼라. 삐삐. 네. 요즘 이영애님 성대모사가 잘 통하고 있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현아. 예전에 뭐 성매매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았는데 일단 뭐 그건 아니다 그런 취지로 나왔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현아가 좀 잘 나가는 배우였는데 그 사건 터지고 나서 타격이 컸죠. 그래서 뭐 이제 방송에 출연한다고 해서 검색어에 올라갔던데 올 여름을 선풍기 한 대로 놨다. 근데 그게 뭘 생활고야? 현아 누나, 나도 선풍기야. 에어컨이 안 나와. 아이 정말. 자, 현아야, 유신이도 지금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만 나가. 정말 믿었는데. 네. 저도 잘 때 선풍기 하나 틀고 잤어요. 올 여름.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는 게 생활고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상당수가. 지금 방송할 때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했는데 이게 오래돼 가지고 먼지밖에 안 나와. 냉기가 나와야 되는데 바람밖에 안 나와. 전기세는 똑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잘 때는 선풍기 한 대로 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성현아 누님 혼자 이렇게 선풍기를 나는 게 아니에요. 다 많습니다, 선풍기를 나는 사람이. 전기세 아끼려고.
아끼려고 선풍기 틀고 잤는가? 아끼려고 선풍기 틀고 잤는가? 그래서 똑같이 선풍기 틀고 산다. 생활고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 사건 때문에 힘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든 BJ든 조심해야 된다. 한순간에 훅 간다.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막 조심해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요새 아프다고 깨병을 부려서 지금 밖에서 이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요즘 드라마 정말 제대로 잔뜩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밀린 드라마를 정말 한껏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쉬운 게, 정말 그 유신 씨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성폭력 가해자보다 후원도 못 받고 맨날 와서 갈구기만 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헬 간사합니다. 네. 그네 누나밖에 내 마음을 몰라주네요. 알아주네요. 그네 누나밖에 없어요. 네. 그네 누나가 내 마음을 알아주. 자, 오늘 팩트 체크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비익조님. 성명준 사건 알겠습니다. 검색어로 떴다고 하는데, 아이고야, 이건 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성명준 사기 협박죄로 징역 1년 받아 2심 결과 보고 판단해달라. 억울하다. 다 억울하죠. 자, 유튜버 성명준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튜버 성명준은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10월 16일 사기 협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받은 성명준이 억울함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사기 협박죄로 유죄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 이게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징역을 가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억울해서 영상을 찍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와 협박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장사하던 가게를 판 성명준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권리금 관련 사건의 발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만큼은 중립에서 봐줄 걸 당부하며 사기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증거나 증인을 모아야지. 이 시간에 증거나 증인을 모아야 되는 거지. 저렇게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저거 이제 상대방이 영상 재판부에 또 제출할 거 아니에요. 저걸 왜 올려? 난 재판 중이면. 나는 솔직히 말하면 항소심 진행될 거잖아요. 그럼 저게 유리하게 했어요? 불리하게 했어요? 불리하겠지. 상대방 쪽에서 저거를 또 문제 제기할 거 아닙니까? 100%. 자, 성인 63%가 유튜브 400만 월 수익을 꿈꾼다고 합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의 조사 결과 성인의 63%가 유튜버의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 남녀 3,543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도전 의향 등을 묻는 질문에 20대가 70.7%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60.1%, 40대가 45.3%, 50대 이상이 45.1% 순으로 나타나 평균 63%의 성인이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꾼다고 짓게 됐다. 그 이유가 뭐냐면 쉬워 보여요. 그냥 앉아서 나불나불하면 시청자들이 알아서 나불나불해주고 야, 너무 이게 유튜브를 쉽게 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과거 털리고 얼굴 털리고 다 털리고 모든 게 털리고 이빨 털리고 뇌세포 털리고 머리털 모발 털리고 몸 털리고 마음 털리고 고소 털리고 다 털리는 거예요.
될 것 같거든. 아이, 저 뭐 유신 저거 뭐 저 비주얼로 뭐 저가 있게 그냥 대충 4시간 더블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돈 갖다 바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는 지옥이다. 한번 나와서 털려보세요. 신상 털려보고 얼굴 털려보고 마음 몸 털려보면 진짜 이 인터넷 방송이 쉽지 않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뭐 내가 100번 1000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본인이 점프해서 털려보세요. 머리 어깨 무릎 대가리 속 이빨 다 털려. 예. 몸과 마음을 탈탈 털려봐야 그때 정신 차려요. 그러면 저 60몇 프로가 쭉 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유튜버 소득 따로 분류 깐깐하게 과세, 1인 미디어 과세 코드 신설, 현재는 기타 사업 소득 등 분류, 소득 실태 파악조차 어려워, 기재부 국세청 연내 개정, 향후 과세 강화 근거로 활용이라고 해서 1인 미디어를 과세 코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대도서관. 누구 때문에? 벤츠. 누구 때문에? 창현. 누구 때문에? 유튜브에서 나 얼마 벌어요? 1억 벌어요? 몇 천만 원 벌어요?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붐처럼 일어났죠. 자기 자랑하듯이 나 얼마 벌어요? 나 얼마 벌어요? 수익 공개. 자기들이 자승자박한 거예요. 지들이 무덤 판 거라고. 그러니까 애꿎은 수익도 얼마 못 버는 사람들만 털리게 생긴 거예요, 지금. 얼마 못 벌어도 세금 내야 되니까. 원래는 얼마 정도가 안 되면 그냥 자기 용돈 정도 벌이를 했었는데 이제 과세 코드에 1인 미디어가 생기면 세금 신고해야 돼요. 이제 안 하면 털리는 거야. 누구 때문에? 대도서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벤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창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수익 공개 신나게 하신 분들 때문에. 그들 덕분에 탈세를 해도 수익이 많은 뭐 100만이나 이런 뭐 몇십만 이런 사람들이 탈세하죠. 용돈벌이나 하는 사람들도 이제 다 세금 신고해야 돼요. 과세 코드 생기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용돈벌이 하는 사람들 많거든. 근데 그 앞에서 뭐 몇억 벌어요, 몇십억 벌어요, 무슨 보람튜브 건물 샀네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용돈벌이 했던 사람도 이제 개미 뭐라고 해야 돼? 벼룩에 간을 내먹는 거죠. 그들 자랑질하기 바쁜 인간들 때문에 벼룩에 간을 내먹게 생겼다 지금. 애꿎은 사람들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탈세 유튜버들이 대부분 돈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자랑하는 사람들하고 탈세하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건 맞는데 과거에는 소득이 얼마 안 되면 신경을 안 썼어요. 국세청에서. 그 정도는. 예. 근데 이제 그 돈 자랑질하고 탈세하는 대형 유튜버들이나 BJ들 때문에 그 용돈벌이나 하면서 겨우겨우 그 채널 운영하던 사람들은 이제 똑같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유튜브 운영하면서 소소하게 영상 올려가지고 취미생활 하면서 하는 사람들까지 불벼락을 맞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되는 거는 상식인데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신고하랴 뭐하랴 골이 깨진다는 얘기죠. 자, 팝콘TV는 조용한데 여기는 시끄럽구만. 매니저가 없으니까 왜 신나요? 그 심부름센터에서 남의 뒷조사하는 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심부름센터에서 뭐 배달해주고 뭐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우선 유신 연기 톡방부터 조져줄게. 아유 그러세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협박을 대놓고 하시네. 협박을 왜 대놓고 하세요? 그러지 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는 그 탈세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득 자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전체 다 신고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할 정도도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몇만 원, 몇십만 원 여기 세무서입니다. 유튜버시죠? 구독자 87명. 저기 저 2만 3천 원 나왔는데 왜 신고를 안 하셨어요?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예. 구독자 1,200명이시죠? 수입 10만 원 왜 신고 안 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서들 들어오시고 해야지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걸 다 체크하면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걸. 그 어느 정도 국세청에서도 수익이나 이런 걸 체크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나 세금 신고나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탈세는 돈 많이 버는 유튜버들이나 BJ들이 다 하고 있는데. 아이고야, 히릿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내면 빵. 자, 아무튼 그렇고 유신님, 김창렬도 아프리카 방송하네요. 뭐 목적이 있겠죠. 뭐 게임 프로모션이든 뭘 할 목적으로 뭐가 목적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엠블랙의 지오도 마찬가지고 뭐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는 한 1년 하고 유튜브 갔다가 유튜브도 이제 담을 빠지니까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혼해서 왔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 축의금 받으러 오나요? 그때 뭐 지호나 강은비나 작년이었었나? 화려했었죠. 근데 지금 물 다 빠졌잖아. 반짝이에요, 반짝. 연예인 효과는 길어봐야 1년 정도. 적든 많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자, 그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냥 취미 생활을 하는 분들까지 귀찮아졌다 정도. 귀찮아졌다 정도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세금 얘기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익이 있으면 세금 내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그 앞에서 크게 탈세하고 그 돈 자랑하고 다닌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해서 수익이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단지 귀찮아지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만 취미생활 하는 분들이 귀찮아졌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으로 너무 힘드네요. 저 보세요. 오늘 시청자가 많이 봐도 상관이 없어요. 평균 700명 이상 보고 어제 900명이었는데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방송을 해봐야. 지금 매일 방송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어요. 22년 차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그런데도 시청자는 계속해서 더 부족하다. 뭐 여성 성폭력 가해자보다 시청자 수 100명방보다 소득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열심히 하라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된다고 맨날 와서 시청자들이 갈구고 하겠습니까 방송을? 만두 가게를 하는데 100개 팔아야 5,000원 나옵니다. 그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새로운 만두를 개발하시든가. 이 음식 장사는 그것밖에 없는 거야. 단골 장사나 뭔가 좀 고퀄리티,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만두가 있듯이 다른 만두를 한번 개발해 보세요. 뭐 쭈꾸미 만두라든가. 이런 쭈꾸미 같은 만두. 만두 속에 쭈꾸미 너무 쫄깃쫄깃해. 쭈꾸 뭐라도 대표 메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난한 뭐 김치만두, 고기만두, 찐빵 이런 거는 경쟁 안 돼요. 그런 건 경쟁 안 돼, 진짜로. 뭔가 살아남을 만한 게 있어야 식당이 유지가 돼요. 만두 가게를 하신다면 뭔가 그 쇼부를 볼 수 있는 뭐 돼지 목살 만두라든가 뭐 가게 망했다는 사람들은 맛대가리가 없습니다. 매운 오징어 만두 뭔가 특색 있는 고퀄리티 좀 가격이 되는 만두가 나와줘야 맛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근데 기본적으로 김치만두, 고기만두, 뭐 새우만두 이건 다 하잖아요. 요즘 뭐 새우만두도 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새우만두도 다 하고. 바카스 요구르트 브라베 퇴출 알겠습니다. 안티들이 많이 왔네. 악플러들이 신났어. 연기만두 어떤 안녕히 가세요. 자, 유튜브 뉴커 채널 구독하기, 알림 체크,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체크 하시면 동영상이 업데이트되거나 생방송을 하면 알림 메시지가 가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방송 세금 안 내잖아요. 안 낼 가능성이 크죠. 꽃게탄익이나 뭐 복부인이나 꽃게탄익은 뭔가 합리적 의심이 들죠. 합리적 의심이 들어서. 자, 오늘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바로 진오렌 버핏 규탄 2차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평일이라서 기대는 크게 안 하는데 많이들 와서 응원해 주시고, 먹고 살기 바쁘시겠지만 월차나 반차 이때 써야 됩니다. 반차 쓰기 운동. 그래서 오전에는 근무하시고 반차 쓰고 오셔서 합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반차. 저기 뭐 트레저 앤 다이아 TV나 트레저 헌터나 샌드박스는 뭐 말이 없잖아요. 항상 보면 아카 에이전시라고 거기만 좀 정보를 주세요. 제보 좀 해주세요. 그 쪽 뭐죠? 덕자님 쪽이나 그 아카 에이전시에 대한 제보를 계속 받고 있는데 제보가 없어요. 메일을 보내도 답장도 없고. 그래서 이 아카 에이전시 그 턱형 그 회사 관련된 연락처나 위치나 관련된 정보 제보 받습니다. 뭐 계약서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뭐 제가 제보된 내용을 다 까발리는 건 아니니까 보내주시고 나서 좀 팩트 체크를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만 팩트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공개된 내용 가지고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보를 좀 부탁을 드린다고. 정배우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정배우 같은 유튜버들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자, 오늘 집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알려줘야지. 오후 2시부터 굳이 뭐 방송 모니터링 하고 있겠지 뭐. 굳이 뭐 새로 계정은 회사 계정이라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회사 측에서 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계정 만들어서 소유는 계약 끝나면 회사에서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자, 이종성님이 했다라고 구맥진님이 제보해 주셨습니다. 에휴, 후원에 따라서 집회에 3차 한다. 방금 유신님의 말에 내 귀를 의심했다. 성폭력 가해자 집회는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행동에 불매운동 항의하는 거지 후원의 무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닌데 참가자들의 집회 참여 소신을 후원의 무게에 두냐. 우린 미쳤다고 먼 거리에서 오냐.
안와 상당히 불쾌하다. 집회의 목적이 후원에 따라서 움직이고 소심해서 위축된다는 말. 결국엔 후원을 받기 위한 집회인가 내기를 의심했다. 이종성님, 구맥진한테 그러지 말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음료수 제공하고 해드렸잖아요. 먼 거리에서 오시니까. 응? 먼 곳에서 오시니까 저희가 식사도 대접을 하고 음료수도 대접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응? 사진도 찍자고 하고. 아니 제가 사자TV 지금 이 집회 준비 예산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사자TV 예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자TV 예산이 후원을 보고 집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강행을 하죠. 2차 집회를. 만약에 후원 때문에 집회를 하는 거면 2차 집회를 안 하는 게 맞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사자TV의 재정이 위축이 되면 당연히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후원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2차 집회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별게 다 실망이신 것 같아요. 이종성님은 멀리서 몸만 참여하면 되지만 저는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몇 시간 동안 떠들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앉아서 피켓을 들고 있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계속 구호해치고 목이 나갈 정도로 제가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유시는 1인 시위하는 것도 당연하고 집회하는 것도 당연하고 목이 나갈 때까지 소리치고 고래고래 외치고 어떤 분은 유시님이 그 장시간 동안 계속 외치는 것 때문에 지지하게 됐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지나가는 아주머니께서 어머님이 이렇게 엄지 손가락 내세우면서 칭찬해주고 가시고. 아니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종성님 그 말을 하려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든가 메일로. 아니 왜 구맥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구맥진에게 듣게를 하십니까? 구맥진님이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라고. 이종성님이 그랬다고. 님이 주도하고 후원도 유신님만 받잖아요. 그때 후원이 많이 터졌어요? 내가 그때 집회하고 후원이 많이 터졌냐고. 후원 많이 안 터졌어요. 그 몇 시간 하고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후원 터진 거 많이 안 터졌어요. 제가 집회 준비하려고 집회 신고하고 피켓 준비하고 뭐 준비한 건 생각을 안 하세요? 그때 짐 3명이서 꾸역꾸역 택시 타고 들고 와서 다 준비하고 한 거예요. 3명이서.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몸만 오시면 되는데 그거 준비 저 혼자 다 했어요. 내가 뭐 마음이 위축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후원 받으려고 집회하냐고.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후원 안 터졌어요 그때. 그때 100만 원이 터졌다고 또 허위 사실을. 당일 100만 원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마시고 주최 측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먼 거리에서 오는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오시나요? 응?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유신을 위해서 참석하시는 거예요? 후원은 혼자 받고? 그럼 본인이 방송을 하시든가. 본인이 방송을 하시면서 집회 준비도 하시고 1인 시위도 하세요. 아니 먼 거리에서 몸만 오는 것도 힘드신데 그거 미리 집회 신고하고 다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몇 시간 동안 떠는 사람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여러분들은 햄버거도 먹고 짬뽕도 드셨잖아요. 저는 입에 대지도 못했어요. 대지도 못했다고. 내가 이종성님한테 뭘 바랬어요? 이종성님한테 후원하라고 그랬어요. 뭘 회비를 내라고 그랬어요. 집회 준비 혼자서 다 하고 스피커 준비부터 마이크 준비부터 다 내가 준비해가지고 주최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소신껏 참여하신 분들이지. 내가 후원 때문에 집회 못하겠다고 한 적 있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서.
아니 이종성님이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가 아니라 구맥진님이 얘기를 그 카톡 내용을 보내주셔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제 집회에 여러분들 참여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신껏 참여하시는 거고요. 뭔 대가를 바라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주최 측으로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신 분들한테 햄버거 드리고 음료수 사서 드리고 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 팬분이 짬뽕 시켜드리고 지나가는 팬분이 음료수 사서 또 그 마시진 않았지만 그리고 행복나무님께서 유자차 준비해가지고 하시고 도대체 뭐가 불만입니까? 예? 뭐가 불만이에요? 사자TV에 후원 얘기하는 게 기분이 나빠요? 그럼 저는 뭐 하수분인가요? 집회 준비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집회 참여자한테 제가 돈을 내라고 했습니까? 후원을 하라고 했습니까? 뭐가 기분이 나빠요? 그럼 본인이 주최를 하세요. 이종석 님이. 내 집회에 참여하지 마시고. 아니 뭐 그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구맥진한테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제가 말할까 말까 하다가 하도 한숨이 나와서 제가 집회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셔서 놓고는 무슨 후원 때문에 유신이 흔들리는 게 근데 집회하잖아요. 올해 가장 후원이 적은 달인데도 하잖아요 지금. 3회는 언제 할지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저도 사자TV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TV가 어려우면 못합니다. 사자TV가 재정이 어려우면 클린유씨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회사가 우선이니까 일단은. 사자TV가 무슨 화수분입니까? 후원이 많든 적든 간에 똑같이 활동을 하게? 누가 더 실망이고 누가 더 화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 수많은 소송전 진행하면서 민원, 고발, 신고, 협박 다 이겨내면서 집회하고 있는데 나보고 후원이 줄어드니까 집회에 대해서 뭐 어쩌다. 그리고 아까 보세요.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받았답니다. 후원하는 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후원은 여러분들 맘이다시피 나도 사자TV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클린 UCC 집회를 하고 안 하고는 내 맘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저런 마음으로 집회에 나왔다면 진짜 위험한 거죠. 유씨는 그냥 깨끗하게 아무것도 뭐 없이 그냥 알아서 집회하고 투쟁하고 하다 뒤져라. 집회 어떻게든 얘는 뭐 죽을 때까지 집회만 해야 된다. 진노래 목표 집회만 해야 된다. 그거 하다가 재정이 어떻든 체력이 건강이 어떻든 뭐하든 그 길에서 집회하다가 뒤져버리란 얘기잖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너는 그냥 역사에 남아라. 집회하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뒤져라. 그런 걸로 들립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자TV 재정이야 어떻든 지 사정이야 어떻든 나는 이도명 사장하고 진노래 버핏이 싫으니까 유신이 집회 끝까지 했으면 좋겠고 그냥 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무슨 집회를 개인 감정으로 해요? 집회 지원을 하는 게 사자TV에서 하는 거예요. 전에 사자TV의 재정이 악화되면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고 그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사회성에 있어서. 근데 뭐 돈에 환장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어이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집회하다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아니 집회하면 그냥 날림으로 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가서 하는 줄 알아요. 그냥 몸만 가서 그냥 소리만 지르면 된다고. 내가 그 몇 시간 동안 떠들고 그렇게 애쓰는 걸 옆에서 봐놓고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여자분들 식사하라고 하고 나는 굶으면서 몇 시간을 떠들고 있는데 목이 셀 때까지
어떻게 후원이 안 터지면은 집회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지? 에휴, 후원에 따라 집회 3차 한다. 방금 유신님의 말에 내 귀를 의심했다. 성폭력 가해자 집회는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행동에 불매운동 항의하는 거지. 후원의 무게에 따라 하는 게 아닌데 참가자들의 집회 참여 소신을 후원의 무게에 두냐. 우리 미쳤다고 먼 거리에서 오냐. 안 와 상당히 불쾌하다. 집회의 목적이 후원에 따라 움직이고 소심해지고 위축한다는 말. 결국에는 후원을 받기 위한 집회인가 내길까를 의심했다. 이종석. 구매익진이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방송을 평균 700명, 어제는 1000명 가까이 봤어요. 근데 후원은 개미 똥구멍만큼 나와요. 여성 성폭력 가해자도 하루에 후원을 많이 받고 100명, 50명 방보다 못해요. 그럼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이 방송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취재하고 다 하고 나서 내 어머니 협박범 막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밤 10시부터 2시까지 방송을 왜 해야 됩니까? 소신만 가지고 에라이 씨발라 먹을 수박 같은 것들아. 소시민이 밥 먹여주냐?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응? 나는 이 투쟁하면서 고소당하고 소송전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고소당해봤어요? 몇 건이나 계속 끊임없이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민원당해봤어요? 멀리서 오는 거 힘들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소송 진행하고 다 싸우면서 협박당하면서 준비한 사람은 그건 생각을 안 해요? 평균적으로 수백 명이 보고 하루에 수천 명이 보는데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놓고 내 책임으로 돌아요. 네가 재미없으니까. 네가 뭐 지지를 못 받으니까. 모든 책임이 진행자야. 죽으라고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다 했는데 다 내 책임이래요. 후원 못 받는 것도 네 책임이고. 네? 집회에 사람들 많이 안 와도 네 책임이고. 그 대신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예수님 부처님처럼 집회하고 방송해라. 누구를 호구로 하나? 누구를 호구로 알아요? 내가 집회에서 후원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저 1인 시위할 때 집회할 때 후원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집회하니까 후원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근데 무슨 후원 때문에 내가 뭐. 자, 아무튼 그렇고 오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하라고. 내 집회 1인 시위에 관심 갖지 마시고 본인들이 본인 시간, 본인 열정, 본인 돈으로 피켓 만들고 기획해서 집회하세요. 응? 유신이 클린 UCC 유신이 지금 클린 UCC의 예산 100%가 사자TV에서 나오고 있는데 집회 준비하고 1인 시위 준비하고 그 대부분의 100%의 예산이 사자TV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세상에 부처님처럼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모든 마음을 비우고 하랍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니요, 적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 모임에 제 집회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 안 하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이종석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무슨 전화통화 주고받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무슨 절친이고 무슨 연락을 주고받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개인적인 소신이 있으니까 뭔가 나름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참여를 하시는 거지 저하고 무슨 그분하고 뭐 큰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구맥진한테 왜 하냐는 얘기죠. 저한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번에도 저희 애청자가 그 따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뭄이란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시청자로서 방송을 보면 끝이지만 나는 사자TV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이고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고 그러면 없으면은 내가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나는 얘기를 했어요. 진지하게. 여러분들은 내가 집회하면 참여하면 돼요. 전시회 하면 참여하면 돼요. 근데 그걸 준비하는 사람의 생각은 안 해요. 응? 검찰 개혁 촛불 집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시사타파 TP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막 그러잖아. 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그 사람들이 예상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그건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어렵게 준비를 한 거니까 무대랑 이런 것들을 자리를 집회 신고하고 응? 집회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도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힘들게 시간을 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자TV 예산으로 뭐라도 사드리고 뭐라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참여하신 분들을 함부로 대했습니까? 내가 집회에 참여하신 분을 함부로 대하고 막대했어요? 아니잖아요. 한 분 한 분 다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사진도 찍고 다 했잖아요.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식사도 마지막에 만약에 했으면 제가 아마 지금 다 돈을 냈을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무슨 그날 후원을 100만 원, 그날 후원 소액으로 하신 분들도 오해하실까봐 소개도 안 했어요. 그 집회 마무리 될 때까지. 그 혹시라도 꼬투리 잡힐까봐. 그래서 나는 내 모임에 대해서 그 클린 UCC의 모든 집회는 사자TV에서 예산을 댑니다. 그걸 모르시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었던 피켓, 여러분들 목 탈까봐 배고플까봐 지급됐던 모든 것들은 100% 사자TV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근데 사자TV가 망하든 상관이 없다고요? 사자TV가 있어야 클린유씨 캠페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2년째 클린유씨 캠페인 운영하면서 전액 예산이 다 사자TV에서 나갔습니다. 그 힘들 때도. 근데 사자TV는 망하든 후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 집회하고는 별개다?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집회에 참여해라? 주최해라? 물론 집회하면서 막 거기서 모금을 한다든가 집회하면서 여러분들 나 힘들어요. 예? 후원 좀 해주세요.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근데 내 방송을 하면서 사자TV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거를 집회랑 연결지어가지고 내가 후원이 줄어가지고 집회를 취소했습니까? 안 한답니까? 도대체 뭔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맥진님 인터뷰까지 해줬는데 유신 수신 차단 하세요. 예. 구맥진님 이종석님하고 저하고 이간질 하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이종석이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그 명단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조치 취해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구맥진님이 그 제보한 목적이 이종석이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한테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건 공익 제보를 안 봅니다, 저는. 내가 이 바닥에서 하루 이틀 사는 사람도 아니고 구맥진님이 순수한 마음에서 이종석을 제보했다고 저는 안 봐요. 그럴 가치가 있는 제보도 아니고 누가 봐도 구맥진이라는 사람이 이종석이라는 사람에게 악감정이 있는데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식님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간질 시키려고. 제가 모르겠습니까? 나는 그걸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구맥진이라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이종석이라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라는 거를 양쪽에 알리기 위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구맥진님이 이 제보를 한 이유가
저도 구맥진님하고 이제 인연 끊어도 됩니다. 왜냐? 이미 전쟁에서 거의 이제 승부가 끝나가요. 제가 구맥진님한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드리자면 조용히 사는 게 구맥진님이 오래오래 유튜브를 하는 법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제 구맥진님이 지금까지 줄타기로 살았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제 그게 안 돼요. 이도명 음악방은 접었고 진오랜 버핏은 역대 대위기고 뭐 어디로 할 거예요? 양주산 반달곰에? 거기는 성진유 전직 경찰 거짓말한 것 때문에 폭탄 맞았는데 어디에서 줄타기를 하실 거예요? 김정혜는 내년에나 나오고. 야, 이제 구맥진님의 그 줄타기도 끝났어요. 그러면서 용돈 받고 교통비 받고 맛있는 거 고기 사주고 이런 즐거움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맥진님도 이제 정신 차리시고 유튜브로서 계속 활동할 거면 이제 자중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저 혼자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줄타기 하지 마시고 이종성님하고 제 사이에서 줄타기 해봐야 얻을 게 없어요. 뭐 이종성님이 집회에 나왔다고 저하고 막 절친인 줄 아시는데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집회에 나오시면 소신껏 독립 의지로 다 나오신 거고 생각하는 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반 이도명 반 진오랜 버핏일 수는 있는데 디테일은 달라요. 참여하신 분들 이유가. 예, 저는 제보자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둘둘레끼리 공익 제보자 했다가 뒤통수 깠을 때 먼저 깠잖아요. 그럼 저도 같이 까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공익 제보자와 그 제보를 받는 사람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입니다. 제보자가 뒤통수를 깠는데 내가 무슨 신뢰를 알 수 있겠어요? 구맥진님이 지금까지 뭐 뒤통수 한 번, 두 번 쳤습니까, 저? 징기스칸유님 거론하면서 뭐 피자 파티에 오겠다고 해놓고는 뒤통수 쳤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려서 그렇지 그때 그 뭐 정보 판다고 김희님한테 수작 부린 거 기억나세요? 예? 그것도 나 고향에 갔을 때 김희님한테 수작 부려가지고 레드스파님 이용해가지고 징기스칸 유님이랑 연락해가지고 100만 원 주면 폭로하겠다라고. 그거 내가 그냥 넘겨서 그렇지. 네. 적들이 많으니까 본인이 한 짓을 생각을 하세요. 내가 구맥진님을 신뢰할 수가 있나. 그리고 최근에 윽신이라고 해가지고 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줄타기 하면서 먹고 살았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본인 방송 하시고 본인은 팩트 체크할 능력도 안 되고 무슨 평을 할 능력은 안 됩니다. 그림 잘 그리시니까 그림 같은 거 그리고 하면서 본인 사는 얘기 하시고 본인은 시사 방송이나 팩트 체크 못 해요.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튀기 전에 그냥 자기 방송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김정혜도 놓고 진오랜 버핏이나 이쪽에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갈 때 안 나간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후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할 거고요.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답, 기브앤테이크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그걸 제공하면 연속성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버려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후원이
급 락을 했는데 똑같이 해달라. 그리고 예수님, 부처님처럼 해달라. 이건 아니라고 봐요. 예, 저도 사자TV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봉사하고 무슨 내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런 순수한 순진한 소년이 아니에요. 분명한 건 저는 사자TV의 대표고 사자TV에서 하는 일에 대한 예산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방송 유신쇼, 그 다음에 클린 UCC 캠페인, 또 새롭게 시작하는 OTT 컨텐츠 제작 서비스, 제작 준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아까 집회 준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본인이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본인이 준비를 해보시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지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본인이 한번 1인 시위라도 기획해서 해보세요. 1인 시위라도 해보고 나를 비판하려면 하고 제가 후원을 얘기한 건 사자TV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예산이 여러 서비스로 쓰이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경험상 뭐 위기다 망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후원이 괜찮다가 이번 달에 너무 심하니까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집행할 건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뭐 아껴 쓰고 하면 되는데 뭘 줄이면 또 줄인다고 난리니까 안 하면 안 한다고 뭐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시청자는 시청자의 눈을 보고 나는 사자TV 대표로서의 그 입장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린 UCC 캠페인 하니까 너는 배고파야 된다. 너는 좀 굶고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클린 UCC 캠페인 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 UCC 캠페인 이름을 12년 만에 변경을 할까. 클린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제가 성직자인 줄 아나 봐요. 욕 나오는데 저는 성직자 아닙니다. 나는 사업가예요. 사자TV의 대표고 사업가예요. 근데 내가 인터넷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더러워지니까 너무 범죄 수준이니까 우리 이거 자제하자라고 자정 캠페인을 한 것뿐인데 지금 내 위치는 거의 공직자, 성직자예요. 나는 돈을 얘기하면 안 돼. 내 입에서 돈 얘기가 나오면 진짜 그건 불경한 거야. 내가 성직자입니까? 내 공직자예요? 그냥 인터넷 방송 하면서 너무 심하니까 내 조카들이나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캠페인을 12년 동안 내 돈으로 해온 건데 지금 이종석 님이 나를 보는 거는 성직자야. 나는 순교해야 돼. 나는 이도명 사장 그 헬스프라자에서 그 집회하다가 헬스용품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쓸어 죽어야 돼. 그래야 이종석 님이 바라는 순교야. 지노렌 버핏 그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지노렌 버핏이 던진 강아지 인형에 맞아서 쓰러져야 돼. 그래서 이빨이 한 5개 빠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야 돼. 그게 이종석 님이 생각하는 유신의 그림이야.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나는 그 현장에서 순교해야 돼. 소리 지르다가 목에서 피가 나와서 폐병으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그게 이종석 님이 생각하는 공직자, 성직자로서의 유신의 방향이에요. 유신은 돈 얘기도 하면 안 되고 후원 얘기도 하면 안 되고 예산 얘기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유신은 예수님처럼 보리빵하고 물고기를 기적을 행해가지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한테 햄버거도 막 기적으로 막 한 개로 막 10개를 만들고 바카스를 막 수십 개로 만들고 해야 돼요.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종석 님이 바란 대로 나는 진짜 그냥 순결하고 무결해야 돼요. 기적을 행해서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다 나눠주고 짬뽕도 한 그릇으로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는 헬스 용품으로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묶여가지고 순교를 해야만 이종성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구맥진이 와 유튜브로 내보내야지, 와 김정혜한테 면회 가서 얘기해줘야지, 와 그러면 진호라인 법인 옆에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저는 계속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종성님 덕분에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막 올라가겠지. 제가 약간 오바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유신이 피 흘리고 막 서로 피떡지고 싸움하고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리고 구맥진님 뭐 찍으러 오신다고 그러는데 각오하고 오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저 최홍철도 관종의 삶 최홍철도 제가 한마디 사자후 하니까 도망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구맥진님 지금까지처럼 대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남의 집회에 와서 뭔가 또 숟가락 얹으겠다고 하시면 각오하고 오셔야 될 겁니다. 각오하고 오셔야 될 거예요. 괜히 뭐 유신 만만하게 보고 숟가락 한번 얹으려고 하신다가 아마 근처에만 발견이 돼도 제가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제가 느끼는 건 똑같아요. 이종성님은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가 봐요. 이미지를. 근데 너무 깨끗하면 못 싸워요. 나도 뭐 좀 묻히고 막 싸워야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제 집회 방향에 마땅치 않으시면 본인이 집회를 하시면 됩니다. 집회 준비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집회 준비에 참여를 하시거나 본인이 해보세요. 1인 시위라도 한번 해보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준비해서 본인이 하세요. 독립적으로. 왜 자꾸 유신한테 바라세요? 유신은 본인의 복사지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꼭두각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회에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카톡이나 뭐 주셔도 돼요. 근데 저렇게 구맥진이나 이런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00번 양보해도 구맥진한테 저렇게 얘기하면 저 소리가 다 상대방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구맥진님이 알면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근데 구맥진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거기다가 저런 얘기를 해놓으면 뭐 유신하고 끝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건 뭐 이종성님이 결정한 거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같은 편이나 영원한 적은 없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후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잘 운영해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예산이 줄어서 제가 뭔가를 적게 하는 거를 뭐라고는 하지 마세요. 내가 싫은 건 그겁니다. 뭐 후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계속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 달라 라는 부탁만 드립니다. 언제는 뭐 후원 없다고 뭐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항상 도와주는 분 그분이지. 대부분은 그냥 뭐 망하든 안 망하든 단물만 드시잖아요. 쓴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회 다 준비해 놓으면 와가지고는 감나라 대추나라. 방송 내가 다 취재해서 팩트체크 해놓으면 감나라 대추나라. 항상 그래왔잖아요. 뭐든지 간에. 와서 간섭하는 거는 재밌어요. 쉽고. 준비하는 사람이 뼈 빠지는 거지. 이 와중에 소송 준비하고 뭐하고 막 다 처리하면서
집회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골치가 깨지든 상관이 없는 것이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멀리서 왔으니까 난 멀리에서 왔어. 내가 갑이야. 도배하시면 안 돼요. 안녕히 가세요. 난 멀리에서 왔으니까 네가 다 해야 돼. 우리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우리 바라는 대로 다 해야 돼. 나는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멀리서 오는 것도 갑이 되는구나. 나는 뭐 클린시 캠페인 한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